네, 세대고 부동산 수사입니다. 2월 23일 1일 불평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수익 보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어제 매수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흐름을 계속 짚어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알아서 하라니요.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은 이거 알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거면 방송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예, 어느 정도 가늠은 해줘야죠. 그럼 이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고수익 보장, 저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 제 전망은 1도 못함 기대를 마세요. 그래서 시청자가 자꾸 줄어드나 봅니다. 고수익 보장해드립니다. 리딩방에 가세요. 리딩방에. 이렇게 찍어주기를 원하신다면 리딩방에 가야 됩니다. 리딩방 많습니다. 이거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여기 리딩방은 있었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딩 해준다 뭐 한다 리딩방 운영자가 팔고 갑니다. 이런 일들 부동산에도 있는 일입니다. 고수익 보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 말을 믿으시나요? 이런 말을 믿으신다면 제 방송은 시청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답도 말 안 해주고 어느 정도 가늠도 안 해주고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때 방송 내용에서 거래량 흐름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신생아 특례라는 것이 기존 특례 보금자리론에 거래량 기여하는 바에 10분의 1밖에 기여를 못한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안 사더라. 신생아 특례 받아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줄어드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거래량이라는 것이 23년도와 23년도 노란색 선 그리고 22년도, 22년도 가장 안 좋았던 22년도 요 사이쯤 어딘가에 갈 것이다. 근데 그것은 2022년 선에 더 가까울 확률이 높다. 그럼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이게 시장을 보는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성만 파악하는 것이지 이 방향성이 이렇게 가니까 요 시점에 사세요. 요 시점에 사세요. 그게 맞는 말 같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면 저는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되죠. 구입 건수별로 봤을 때 특례보금자리론 시행되고 20일이 지났을 때 2만 1000건. 근데 신생아 특례는 20일이 지나고 나니까 2000건. 거래량이 10분의 1입니다. 신생아 특례가 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건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고 거의 한 달 동안 100건 정도의 거래량에 불과하더라. 그러면 플러스 알파라의 크기도 당연히 작아질 것이고 거래량은 많이 위축될 것이다. 거래량이 위축되면 팔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기꾼들도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라고 했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다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세대출 DSR 규제 백지화. 이거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갭 투자의 원흉이라고 결국 이것 때문에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갭 투기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이어지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것인데요.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DSR 규제를 백지화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요거 연내에 시행한다고 했던 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 규제가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시간표 되죠. 2월 26일부터 당장 스트레스 DSR 시작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짚어드리죠. 거래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 짚어드리죠. 이거 말고 투자에서 뭐 참고할 게 뭐가 있나요? 신생아 특례 도입하면 집값 어느 정도 띄어질 것이고 그러면 전세대출 DSR을 시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힐 것으로 봤겠죠. 신생아로 띄우고 전세대출 DSR로 누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은 지지될 것이라고 밀었는데 신생아 특례 효과가 전무해버리죠. 이 상태에서 전세대출 DSR까지 시행되게 나면 집값은 꼬라박는 수순으로 갈 것이고 총선이나 모든 것들은 불투명해질 수 있겠죠. 신생아 특례가 아무런 효과가 없기에 나온 대책이 아닐까 싶다. 이거 급하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단독 이렇게 급하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장 상황이 많이 답답한 상태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쿠팡 알리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오늘 소폭 증가해서 39,200개, 연초 최고 물량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 전세 물량 연초 대비는 늘어나 있는 상태. 거의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 월세 물량 연초 대비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대구는 정말 노바꿉니다. 아파트 거래량 52건, 거래량 당장 적어지는 거 50건대의 거래량을 다시 만나게 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제 시청자는 아시잖아요. 거래량 이거 심상치 않다. 거래량 52건입니다. 52건. 주간 기준으로 400건 정도 거래량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턱도 없는 거래가 2번 발생했죠. 그래서 이번 주 스타트는 괜찮았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건대의 거래량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이후에, 신생아 특례 이전에 나타났던 50건대의 거래량을 다시 이렇게 다시 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래량 흐름 앞으로 예측하고 한 달 후에 거래량, 여러분들은 다음 달에 거래량 얼마나 될지 종잡을 수 있으신가요? 12월 달에 거래량 1,300건 나왔습니다.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거래량은 1,700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가자 하고 바람을 잡고 있겠죠.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는 부분. 오늘 가장 비싸게 신고된 거 7억 7천, 그 국평 아니었고요. 국평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됐던 것 신축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2022년식 아파트에 황금동에 위치한 신축이 요 정도 가격. 브라운스톤 버머 가격 6억 8천. 고점 대비 30%입니다. 남산 자이언일체 22년세 신축, 그래서 하락률이 적게 비춰지는데 6억 초반. 옆에 남산 롯데는 7억을 살짝 넘어가고 얘는 6억.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2022년식 아파트. 언제 이렇게 낯선 이름들이 점점 많이 눈에 띄죠. 2억, 6억 넘어갑니다. 신천 강변도 나름 나쁘지 않더라. 신천동. 더샵 리비테르 6억. 약간 의아한 가격이 조금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캐슬 골드파크 4단지 5억 8천. 여기도 끝자락이 살짝 올라갔고요. 그 다음 6억 아래쪽입니다. 바로 6억 아래쪽이에요. 남산자이언일체 29평은 5억 3천. 자, 나머지 삼정 그린빌 그 근래의 가격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로 거래가 띄엄띄엄 나타나고 있고요. 대봉서원 포레스트 이것도 2022년식 아파트 32평에 4억 6천. 침산 1차 푸르지오 침산동도 그 나름 선방하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지만 연식을 이겨내지는 못한다. 20년 차가 되었네요. 진천역 AK그랑 폴리스 4억 4천. 이것도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학군 이슈로 인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지역들도 있더라. 칠성동 코롱하늘채 4억 5백. 37%, 34%.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 페이지 내에서도 36%, 30% 상인 푸르지오. 이것도 옆에 이슈가 있으니까 한 번씩 언급은 드립니다. 신축의 가격 아직까지 띄엄띄엄 거래가 나타나는 곳이 있더라. 중리 롯데캐슬 33%, 33%, 31%. 수성 아이파크 22%. 좀 덜 떨어졌네 싶어서 보면은 가격이 그냥 고만고만한, 평당 1,000만원대는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렇게 나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억 아래쪽은 잘 안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는 거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반토막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반토막 나는 거 한번 볼까요? 그린맨션 2차. 그린맨션 2차 가격 2억 천입니다. 한창 때 4억 2천까지 갔었습니다. 이거 연식 좀 있으면 내일 모레면 40년 차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애들은 같이 묶여 나가지를 못해요. 노후신도시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똑같은 구축이더라도 어디 같이 한 덩어리로 묶여서 갈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데 이렇게 왜 따로 있는 곳은 굉장히 힘들더라. 그린맨션 이게 한 12층? 네, 한 12층 정도 되나 봅니다. 12층. 이때까지 5층짜리 재건축이나 우리가 구경을 했지, 아니면 아주 인기 있는 지역에 고층 아파트나 구경을 했지, 이제 10층 넘어가는 곳에 재건축을 이제 다 앞두고 있죠. 이제 30년 넘어가는 아파트, 대구 전체 아파트 중에서 비중이 22%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층도 있을 것이고 왜 따로 떨어져 있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수성 보성 46% 하락, 고점 대비 37, 34, 40, 32, 36. 가격 낮은 아파트들 굉장히 무너지는 모습들 우리는 매일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제가 아래쪽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끝자리가 팍 꺾여버립니다. 끝자리가.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다고 말씀드리면은 그럼 제가 안 좋으니까 사지 마라. 사야 되는 사람도 생깁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좋은 기회가 생기면 요거 좀 땡기네요. 요거 매력적이네요. 괜찮아 보이네요. 요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네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지 그 이상 선을 넘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래량 온탕, 냉탕. 온탕, 냉탕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싼 가격 거래가 많이 되고요. 여기 150건 돌파 여부 주목, 여러 가지 시장의 관전 포인트들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이런 부분을 짚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었던가요? 어디 있었던가요? 이 시장에서는 정책 자금이 60조가 투입되었다. 지금 정책 자금이 올해 40조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신생아 특례 소진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30조도 다 안 쓰이겠더라 정책 자금. 그럼 당연히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시장은 위축되고 안 팔리는 물건은 금매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잡으려면 금매. 지금 마이너스 30.5% 정도의 느낌이 나는 가운데 금매를 잡더라도 이 정도 가격선에서는 잡았으면 좋겠다. 물론 조금 더 인기 있는 지역은 그 기준이 조금씩 올라가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평균 정도의 아파트 가격을 지닌 곳, 그 정도의 느낌, 뭐 3억에서 4억 원대, 혹은 3억에서 5억 원대의 그런 아파트를 고른다면 고점 대비 35% 정도면 지금 시장에서 꼭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은 웬만한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면 뭐 신생아 특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뭐 공인 사기꾼, 뭐 공인 중개꾼, 거기에서는 신생아 특례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사라고 부추긴다는 이야기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부추길 때 부추기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분석을 해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는 확인하고 투자해서 나중에 혹여라도 가격이 떨어져서 뒤통수를 맞을 때 맞더라도 덜 억울하겠죠. 그냥 못 모르고 누가 뭐 카드라 이런 말에 휩쓸려가지고 막판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때 한창 불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그 말만 불인이지 그 호구 잡혔잖아요. 거의 호구의 느낌이었죠. 그렇다고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많이 아는 게 있는 사람이 있냐 하면 특별히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이게 가격 움직임, 거래량 움직임, 정책 파악하고 호재가 있는 곳 파악하고 그 정도가 시장 보는 게 다입니다. 이게 전문가 비전문가가 따로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정성적인 요소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량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자료니까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저의 견해도 말씀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6억 이상 비율 떨어지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싣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 나왔으니까 간다. 뭐 하니까 간다. 그 뭐 종목 리딩방인가요? 제가 리딩방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N자형으로는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N자형 패턴으로 나타날 때 나타날 값이라도 대출받아서 산다면 달서구나 북구 쪽 오히려 이런 쪽이 매수하기에 동구라든지 이런 쪽이 사람들이 이번 시장에서 보니까 반등이 조금 더 셌네. 이번 시장 그 신생아 특례에서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구나. 수성구는 신생아 특례의 수혜 지역은 아니겠구나. 분양권 거래량은 아직 집계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하긴 했어요. 지난주가 조금 집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조금 빠져있는 모습. 아직까지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 판단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나타났을 때도 여기서 전세가 반등한다고 시장에서 언론에서 막 떠들죠. 그러면은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한 반론을 준비합니다. 시장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뉴스가 나올 것 같으면 일단 반론을 준비하죠. 그래,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2년 전에도 이때 4억 이상 가격이 한창 올라갈 때였으니까 2년 만에 돌아온 메아리 치는 현상. 그 이후에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그 예측이 크게 빗나가진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이 분석하고 이 차트를 더 많이 쳐다보고
방송하면 이거 뭐 10분짜리 방송 한 개 하려면은 자료 준비하지, 데이터 계속 돌려가면서 보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그러면서도 놓치는 부분들, 시청자분 중에서는 또 찾아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러면 그때는 저를 이제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말을 차라리 안 들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